우리는 예전에 공부할 때 십신생극론으로 편관이라는 거는 나를 극한다. 나를 극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제 충도 있고 극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충극을 하면 충당하거나 극당하는 쪽이 도망가고 상하고 멀리하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충으로 박살나니까. 왜냐면 극당하니까 상하니까 깨지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아니 이상하다. 어떤 여자는 예를 들어서 을목이 경진이고 보니까 뭐 을축이에요. 그리고 뭐 월간에 신도 있고 신 뭐라고 뭐였더라.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는 아예 무서워 가지고 남자를 아주 혐오 멀리 하고, 또 어떤 여자는 혐오는커녕 컴온 베이비 하면서 굉장히 즐기는 구조도 있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헷갈리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그게 뭐냐면 이 편관은, 혹은 편관이 아니더라도 충은, 극은 상대를 망가뜨린다. 타격해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관점 이전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충을 하려면, 극을 하려면 A와 B는 뭘 해야 하냐면 접촉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충을 하려면 둘이가 반드시 부딪혀야 돼. 접촉해야 돼. 접촉하면 뭐가 생긴다? something이 생기는 거예요. 뭔 일이, 사단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지.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충극을 깨부순다 이걸로만 이해하면, 응? 이게 도대체 왜 이 사람은 19세기에 결혼을 했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갑을 깨. 그러면 남자는커녕 결혼은커녕 남자를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9세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냐 이거죠. 거기에 우리는 반드시 접촉하다의 개념을, 어? 접촉하다의 개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접촉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거부하다,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인성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는 오, 유, 기 이런 구조로 여기에 수기가 하나도 없죠. 그죠? 수기가 없다? 그러면 유금과 경금 어떤 상태가 되죠? 뜨겁죠. 화기에 자극을 받아 뜨겁잖아요. 그러면 유금과 경금은 무슨 행위를 하려고 그럴까요? 당연히 수기에 풀어지려고 그러죠. 원래 수기를 풀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러면 이 경유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자수를 갖고 있는 이 상대를 찾아요. 그게 참 오묘한 거죠. 오묘한 자연의 이치인데, 짝짓기도 딱 보면 저 여자 숙이 있으니까 내 경금을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들은 갑경충으로 깨는 게 아니라 접촉해서 이 여인에게 내 화기 좀, 내 뜨거움 좀 해소해 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여인이 그거를 받아들이냐 마냐는 뭘로 결정했다? 이 경금이라는 화기를 잔뜩 먹은 경금 유금이라는 존재를 좋게 처리할 수 있나? 나쁘게 처리할 수 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갑오였다. 이러면은 이게 이 경금을 받아들이기 좋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 뜨거워.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죠. 근데 여기에는 자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거부감이 약해지면서 그래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배우자 궁이라. 그러면 이 남편이 이 경금과 유금의 살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 돼요. 그렇잖아. 십신으로 봤을 때 경금이 남편이고 유금이 남편이지만 궁의로 보면은 자수가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자수 남편이 경유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여인은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런 날카로움을 내가 다 해소해 줄게. 그러면서 이 갑에게 생명수를 부여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19세 일찍 결혼했을 거 아니라 뜨거움을 해소하려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여인은 묘유술로 약사인데 독신녀래. 근데 이 구조를 한번 봐봐요. 여기에 갑이 여기 있고 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연월에 또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화금이 많으니까 그냥 묘목 38 이후에 결혼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독신열이잖아.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화기에 날카로워진 금을 수기에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저 그냥 경금은 갑을 조지거나 묘랑 합해갖고 조져버려요. 그렇죠? 아까 그 사주하고는 전혀 틀린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일제 있는 남편, 여기에 또 갑으로 있죠. 이 남편은 묘술 합으로, 이 육합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네. 기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토 속에 있는 무토를 좋아하겠죠.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여인은 평생 갑의 고민에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기합을 하니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죠. 그럼 뭐해? 이것이 수기가 없으니까 그저 박살내러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일지 거부할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걸 아는 거죠. 이 남자가 들어와도 이 씨발라 먹을 남편이 들어와도 자꾸 이상한 엉뚱한 데로 가버려.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고 지겹겠구만 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야. 갑이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구조죠. 근데 아까 그 밑에 구조는 분명하게 그 뜨거운 경유를 해소할 수 있죠. 하나 더. 여기에 협자로 뭐가 있냐면 갑이 있고 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기 합하는 중간에 경금이 협자로 끼어있어 자동적으로 이리 오죠. 그러면 이 갑기 합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이거를 뭘로 보느냐. 이건 통변하게 딸렸죠. 예를 들어서 할배가 소개했어요. 혹은 뭐 십신으로 봐갖고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뭐 그건 알아서 눈치껏 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 자기도 모르게 와야 되죠. 그죠? 그냥 뭔가 갑기합 때문에 끌려와서 결혼했더니 그래도 자수 때문에 좋은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하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대우는 감안하지 않고 않은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 미터가 와서 자수를 메꿔버린다든지 이러면 탁하겠죠. 그죠? 하지만 적어도 이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요게 이제 편관을 접촉하다의 개념으로 살피는 방법이에요.